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명리학 제1334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2년 7월 2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2년 6월 4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이민년, 병우월, 병진일이 되겠고요. 일진, 병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병화일간이 되겠고, 병화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5월이 되겠습니다. 자, 5월 병화는 어떻게 사주를 배합하는 것인지 기본적으로 알아볼 텐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일간이 어느 월에 태어났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일간은 병이라고 하는 일간이 되겠고, 이 병이라고 하는 천간, 10개 천간 중에서 몇 번째? 세 번째 천간이 되면서 오행으로 보게 되면 불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천간이 됩니다. 그래서 병이라고 하는 것은 화가 되겠죠. 그래서 병화라고 읽고요. 그 다음에 이 병화라고 하는 것, 화의 불의 기운이죠. 불의 기운을 가지고 있으면서 음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병화는 양화가 됩니다. 자, 제가 병화를 할 때 항상 병은 화가 되고 양화다라고 하는 것, 뭐 들어오신 분들은 뭐 맨날 똑같은 얘기를 한다라고 보지만 이것이 양이냐 음이냐를 알아야지만 나중에 육신을 볼 때 음양을 구분으로 해가지고 육신을 또 구분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기본입니다. 기본인데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그 위에다가 고난이도 이제 이론을 정립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초를 항상 제가 튼튼히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자, 병화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화는 또 하나의 화가 있습니다. 정화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이 정화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불의 기운을 가지고 있지만 같은 화지만은 병화하고 차이점은 얘는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어서 얘는 음화가 됩니다. 하나는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양화가 되는 것이고요. 하나는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음화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음양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같은 불이지만은 음이냐 양이냐에 따라서 그 성질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 즉 사람이라고 하는 종족이 있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종족이 있는데 이것도 구분해 보게 되면 양과 음으로 나눠 볼 수가 있겠죠. 양은 남자가 되는 것이고요. 음은 여자가 되는 것인데 같은 사람이지만 남자라고 하는 종족의 특성하고 여자라고 하는 종족의 특성이 다르죠. 남자는 좀 여자에 비해서 좀 키도 좀 크고 튼튼하고 성질도 약간 우락부락하면서 생긴 것도 지랄스럽고 뭐 그렇죠. 근데 여자는 조금 부드럽고 유연하면서 아름답고 이쁜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차이점이 있게 되죠. 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화이지만 양화냐 음화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게 되는데 양화는 어떻게 됩니까? 음화에 비해서 더 강렬한 빛과 더 뜨거운 열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양화가 되는 것이고요. 상대적으로 음화라고 하는 것은 양화에 비해서 그 빛의 색이라든가 온도가 좀 떨어진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양화가 예를 들어서 7,000도 정도 된다. 음화는 한 2,000도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렇다고 병화가 무조건 7,000도라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병화가 10,000도가 될 수도 있겠고 100,000도가 될 수도 있겠죠. 그거는 뭐 상황에 따라 다른데 일단 양화라고 하는 것은 음화에 비해서 열기라든가 밝기가 더 밝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면 음양을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이해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명리를 설명할 때 식관을 설명할 때는 비유를 들죠. 비유. 그래서 양화라고 하는 것은 태양지화라고 해서 하늘들은 태양에 많이 비유를 해서 병화를 설명하고요. 그다음에 정화라고 하는 것은 태양지화에 이제 대비되는 개념이면서 정화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것 등촉지화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등촉지화라고 하는 것은 뭐 촛불 같은 개념으로 볼 수가 있겠죠. 촛불이라든가 모닥불 피워놓고 하는 그 모닥불이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전기불도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태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불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를 들어서 병화라고 하는 양화를 자연적인 불이다라고 하면 정화는 자연의 반대는 어떻게죠? 인위적인 불로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라고 하는 것은 양화인 병화하고 음화인 정화로 이렇게 구분될 수 있는데 공통점이라고 하는 것, 병화라고 하는 것, 정화라고 하는 것, 화가 너무 왕해지게 되면 온도가 올라가겠죠.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뜨거워질 것이고요. 온도가 올라가서 뜨거워지면 그
불이 있는 곳은 건조해지고 고온, 온도가 굉장히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뜨겁고 너무 밝게 되면은 너무 밝으면 사람이 시력을 잃을 수도 있고요. 너무 뜨겁게 되면 사람이 탈진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화라고 하는 것은 너무 치열해지게 되면 이 치열한 온도를 갖다가 적절하게 조절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화를 조절해 줄 수 있는 것은 뭐가 한다? 수가죠. 수가 화를 극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병화든 정화든 화가 너무 왕해지게 되면 수를 가지고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조절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수를 얻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수를 얻는 것이 좋으냐? 수에는 양수인 임수라고 하는 것과 또 음수인 개수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 화가 좋아하는 것, 특히 병화, 정화가 좋아하는 수는 개수보다는 양수인 임수를 좋아한다. 임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임수를 설명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해수, 큰 바다라든가 강호수와 같아가지고 병화가 임수를 보게 되면 이제 이치상으로 수국화해서 병화를 극한다라고 표현하지만 병화가 임수를 보게 되면 수보양광이라고 해서 병화를 갖다가 보강해서 병화를 더욱 돋보이게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비단 병화뿐만 아니라 정화도 일간이 왕하게 되면 임수를 얻어서 정화를 갖다가 보강해 주는데 비유를 하자면 보강이지만은 이제 그냥 음양오행의 생극재화의 이치로 봤을 때는 수가 화를 극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태양이 떠 있을 때 그 밑에 바다라든가 강호수가 있거나 또는 달이 보름달이 떠 있는데 그 밑에 강호수가 있으면 그 태양이라든가 달을 갖다가 강호수 바다가 비춰주게 되면 더욱 밝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죠. 개수는 화를 보강에는 역할은 없고요. 개수는 주로 하는 역할은 뭐냐면 생육으로 쓰거나 아니면 조후, 뜨거운 열기를 갖다 식혀주는 역할에 있어서는 임수보다는 개수가 월등한 공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병화하고 정화하고 공통점. 자, 화는 신왕하게 되면 왕하게 되면 임수를 쓰지만 신약하게 되면 이때는 약한 병화를 약한 정화를 갖다가 생조해 줄 필요가 있는데 이때는 인성이라고 하는 것 자라고 하죠. 나를 생해주는 인성을 가지고 도와줘야 되는데 이때 필요한 것은 화 입장에서 화가 되는 거니까 목이 인성이 되죠. 이때 필요한 목은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목이 화가 병화든 정화든 화가 약해서 인성 있는 목을 필요할 때는 어떤 을목보다는 간목으로서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어떤 분들은 이제 정인이다, 편인이다 이렇게 나눠서 정인으로서 생조해 주는 것이 좋다라고는 하지만 그거는 이제 일간의 특성에 따라서 좀 차이점이 있죠. 화는 병화든 정화든 양목인 간목을 좋아하고요. 을목은 쓴목, 물기를 가지고 있는 목은 화를 생하기보다는 오히려 화를 꺼뜨릴 수 있기 때문에 잘 마른 간목으로서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정리를 해 두시고요. 이것이 기본적으로 사주를 볼 때 병화에 대해서 좀 알아야 할 가장 기초적인 이론이 된다라고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병화일간이 태어난 을령 5월이 됩니다. 5월, 이제 5월이 시작한 지도 꽤 오래됐고요. 오늘 포함해서 앞으로 이제 5강의 정도가 이제 이민년 병월이 할 수 있는 이제 마지막 수업은 5회 정도 남아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7월 6일까지 이민년 병 5월이 되고요. 7월 7일부터는 이제 소서절이 됨으로 인해서 이민년에서 이제 정미월로 이렇게 변환이 되겠죠. 그때는 이제 또 소서절을 설명하면서 또 구체적으로 설명하고요. 5월은 이제 절기로는 망종이라고 하는 것과 하지라고 하는 것으로서 구분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제 강의를 5월을 계속 들었다라고 하면 망종하지, 5월은 망종하지로 구성이 되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머릿속으로 기억해 두셨을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하지도 중요한 개념을 가지고 있지만은 망종, 절이 되어야지만 4월에서 5월로 넘어갈 수가 있다. 제가 하지는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하지는 뭐냐면 가장 양이 강하고 가장 음이 약할 때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지가 되면서부터는 양극, 즉 양이 가장 극할 때, 양극할 때 음이 발생한다. 양극, 즉 음생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하지를 말씀을 드렸죠. 하지는 이제 벌써 지났고요. 하지 때가 낮이 가장
길고 그다음에 밤이 가장 짧다. 그래서 5월 같은 경우가 양기가 가장 왕성한 그런 시절이 되는데, 특히나 하지 때가 가장 양기가 강하고 음기는 가장 약하다. 그때 바로 음이 다시 또 발생을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사오미월이라고 하는 이 계절은, 사오미월은 어떻다? 계절로는 여름이 되죠. 여름이라고 하는 것은 추운 계절이 아니죠. 엄청나게 무지하게 뜨겁고 건조하다. 즉 고온 건조한 그런 시절이 바로 이 4월, 5월, 미월이 되겠고요. 쉽게 생각하면 우리나라 뭐 30도, 40도 뭐 견딜만 하던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사하라 사막 같은 그러한 사막을 연상하시는 것이 좋다. 기온이 보통 기본적으로 40도, 50도, 심하면 60도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아니면 건식 사우나 생각하시면 사우자가 아니라 사우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건식 사우나 높은 데는 70도, 어떤 데는 80도까지 올라가는 그러한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불가마 사우나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겁나게 뜨겁습니다. 여기 불가마 사우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4월, 5월, 미월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때 불가마 사우나 갔을 때, 또는 건식 사우나를 갔을 때 뭐가 필요합니까? 물이 필요하죠. 물 없이는, 뜨거운 열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조절해 줄 수 있는 안전장치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만약에 계속 온도가 올라간다, 사람도 동물도 식물도 살아날 수가 없게 되겠죠. 특히나 5월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화가 왕한 화왕절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물이 필요하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오행으로는 수가 되죠. 제가 그래서 병화, 정화 설명할 때 병화, 정화가 왕할 때는 뭐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물이 있어서 수라고 하는 것이 화를 조절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일간의 특성상 병화라고 하는 것은 개수보다는 임수를 얻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데, 만약에 병화가 5월에 태어났을 때 임수를 이렇게 얻게 되면은 두 가지의 좋은 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뜨거운 병화를 갖다가 뭘 한다? 수보양광하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병화가 임수를 보게 되면 병화가 더욱 돋보여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또 임수라고 하는 것은 또 한 가지 역할, 5월에 한여름의 뜨거운 기온을 갖다가 식혀주는 역할, 조후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내륙 지방에 아스팔트가 있는데, 아니면 콘크리트 건물이 질비한, 예를 들면 서울 한복판 같은 경우 여름에는 굉장히 뜨겁습니다. 아스팔트라든가 콘크리트 건물이 열기를 흡수해 가지고 2배 이상은 더 뜨거워지는 것 같죠. 그리고 밤이 된다 하더라도 아스팔트라든가 건물이 받아들였던 그 뜨거운 열기가 채 식지 않으면은 한밤중에도 집안에 있을 땐 굉장히 뜨겁게 되죠. 그것이 바로 5월의 뜨거운 열기라고 하는 것인데, 만약에 도심지가 아니라 바닷가를 갔다, 내지는 강가를 갔다, 큰 호숫가 옆을 갔다라고 하면, 그 바닷가, 호숫가, 강가는 어디예요? 임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곳이죠. 임수 바닷가라든가 이런 데 가면 시원하잖아요. 그죠? 일단 기온 자체가 도심지하고는 못해도 한 5도 이상은 차이가 나게 되죠.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기온을 낮춰주는 그런 역할, 즉 조후의 역할을 해주는 역할까지 하게 되죠. 그래서 5월의 병화는 임수가 없다라고 하면 병화 일간 자체가 귀를 얻을 수 없고, 또 불을 얻을 수 없게 됩니다. 병화가 5월에 태어났을 땐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임수가 필요하다. 선생님, 그러면 개수는요? 이렇게 하고 또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선생님, 개수는요? 라고 했을 때, 만약에 임수가 없는 상태에서 개수만 있다라고 하면 이 개수의 역할은 뭘 한다고 했습니까? 그죠? 조후의 역할은 임수보다는 개수가 월등히 잘 하지만, 중요한 것은 개수는 뭘 할 수 없다? 병화를 보강해주는 역할은 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부는 얻을 수 있을지언정 귀함은 얻을 수가 없다. 선생님, 그러면요 5월의 병화가 개수도 있고요 임수도 있으면 어떻습니까? 이거 관살혼잡이 됐기 때문에 나쁜 것 아닙니까? 라고 해서 관살혼잡을 이렇게 언급하시는 분들 있죠. 이 정도 단어를 아신다라고 하면 공부를 어느 정도 이제 하신 분인데, 5월의 병화는 관살혼잡이 돼서 나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관살혼잡을 희한다라고 했어요. 희한다가 아니라 희한다라고 하는 뜻은 기쁠 희자예요. 기쁠 희자. 관살혼잡이 되는 것은 오히려 뭐한다? 기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관사론접인데 이걸 좋아하냐면은 5월의 병화는 임수는 병화를 보강하는 역할을 하고요. 개수는 조후하는 역할, 각각 기능이 달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자가 혼자 살 때는요, 남자 혼자서 돈도 벌어야 되고, 남자 혼자서 집안에서 살림도 해야 되죠. 빨래도 해야 되고,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또 여자가 혼자 산다, 여자 혼자서 돈도 벌어야 되고요. 집안, 빨래, 이런 것도 같이 혼자 다 해야 되는데, 결혼을 했어요. 둘 다 이렇게 같이 살면, 남자는 업무 부담을 할 수가 있죠. 남자가 돈을 벌고, 여자는 집에서 살림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여자가 나가서 돈을 벌고, 남자는 집에서 살림과 육아를 할 수가 있겠죠. 이거는 업무 부담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임수만 있었을 때는 임수 혼자서 보강도 해야 되고 조우도 해야 되고, 만약에 개수만 있었다고 하면 보강은 안 될 것이고 조우만 하게 되는 약간 기능이 떨어지는데, 임계수를 얻게 되면은 임수는 임수로서의 보강을 하는 것이고요. 개수는 개수의 역할로서 조우를 한다. 그러면 관사론잡이 돼서 나쁘다라고 하는 관점보다는 오히려 두 가지가 있음으로 인해서 좋은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월이라든가 5월 같은 경우에 병화가 태어났을 때는 관사론잡을 꺼린다,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희한다, 기뻐한다, 이렇게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월의 병화는 임계수를 얻으면 금상첨화가 되는 것이고요. 반대로 개수가 없다 하더라도 임수만 얻는다 하더라도 이거는 나쁜 것이 아니다. 만약에 개수만 얻으면 조그만 반쪽짜리 의 어떤 역할만 얻었다라고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양화인 병화가 5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격국이라고 하는 거 살펴보게 되면, 격국은 일간이라고 하는 것과 월지를 비교해서 사주의 전반적인 틀, 사주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일단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양화라고 말씀을 드렸고, 월지에 있는 오화라고 하는 것은 체는, 몸체는 양이지만 쓰는 것은 음으로 쓴다, 양용음이다고 보니까 병화가, 양화인 병화가 월지에서 양화를 본 거죠. 그래서 양대 양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병화가 오를 보게 되면, 화는 오를 보게 되면, 이 5월에 오를 보게 되면, 오는 여기가 포테법으로 제왕지가 되죠. 그래서 양간이 월지에서 이렇게 제왕을 보게 되면, 이거는 겁제격이라고 논하지 않고요. 얘는 어떻게 본다? 양인격이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양인이라고 하는 것, 양양자에다 칼날 인자를 쓰죠. 양의 칼날이라고 하는 것이죠. 양의 뭘 뜻한다? 뿔을 말하는 것인데, 여기서 양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순하고 말 잘 듣고 우리 털을 뽑아서 이렇게 옷을 해주는 그런 순한 양을 생각하는데, 여기서 양이라고 하는 것은 순한 양이 아니라 산양 같은 아주 무시무시하고 승질 더럽고 난폭한 양을 말하죠. 쉽게 말하면 마른 양이지만 굶주린 호랑이라든가 굶주린 늑대라든가 아니면 굶주린 사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성질이 난폭합니다. 그래서 병화일간이 5월에 태어나게 되면 신왕하죠. 신왕한데, 이건 너무 신왕은 그래도 적절하게 왕한 것을 신왕 정도로 표현하는데, 이거는 그 왕함을 너무 지나치게 왕하다서 극왕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병화일간이 5월에 태어나거나, 아니면 간목일간이 묘월, 그 다음에 무토일간이 5월, 경금일간이 6월, 임수일간이 자월 등에 태어나게 되면 모두 양인격이 되는데, 양인격인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신왕하고 성질이 극단적인 그런 성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왕한 것이 어떻게 돼? 너무 지나치게 왕하니까 그래요. 만약에 이건 애들이라 하더라도, 어린 애기라 하더라도 양인을 갖고 있는 양인격, 이렇게 월지에 있어도 그렇지만은, 뭐 일지에 있거나 아니면 시지, 연지에 있어도 월지가 가장 힘이 세겠지만, 그래서 양인이 있는 애기들이 대체적으로 성격이 강하고 잘 말을 안 들어요. 자기가 납득이 되면 말을 잘 듣는 척 하지만은, 자기가 납득이 안 되면 말을 잘 안 듣고 고집이 셉니다. 그래서 이런 양인격인 애들, 특히 또 걸록격인 애들은, 아니면 양인격 걸록격이 아니더라도 일간이 신왕 또는 신강한 그런 아이들은 부모님들이 키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다 시켜줘야 되고 대화를 많이 해야 되는데, 부모님들이 이제 직장 생활하고 사회생활 하는데 육아를 하는 시간에 많이 투자를 못한다고 하면 뭐예요? 그냥 말 안 들으면 몇 대 줘 박죠. 근데 이 애들은, 양인격인 애들은 상처를 크게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일간이 왕한 장점은 있지만 고집이 세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키우기는 좀 어렵다라는 생각을 좀 하시면 좋겠고요. 또 병화일간이 5월에 태어나서 굉장히 왕하기 때문에 왕한 일간을 갖다가 적절하게 조절시켜 줘야 된다. 아까 화가 왕하면 수로서 왕한 화를 갖다 적절하게 조절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했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임수라고 하는 것을 얻게 되면은 이 임수가 병화를 갖다가 보강도 하지만 왕한 화를 갖다가 수국화해서 조절해 주는 역할도 합니다. 양인이 이렇게 있을 때 칠사를 얻으면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양인 가살격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양인이 칠사를 보게 되면 서로 중화를 이루기 때문에 무시무시한 칠살도 나한테 용도가 생기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무시무시한 양인도 나한테 용도, 쓰임이 생긴다라고 하죠. 쉽게 말하면 내 오른팔과 왼팔의 쓰임이 나한테 온전하게 주어진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양인 가살격들이 대체적으로 직업을 생살여탈권을 갖는다라고 해요. 생살여탈권, 살생여탈권이 아니라 생살여탈권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냐면 내가 쟤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힘을 가졌다라고 하는 뜻이죠. 예를 들면 판사죠. 판사는 판결로 인해서 사람을 징역을 살릴 수도 있고 무죄 방면할 수도 있는 거고, 심한 경우에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사형을 구형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법관이고, 경찰은 사람을 총으로 쏴서 죽일 수도 있죠. 군인, 그 다음에 변호사, 그 다음에 뭐 세무사 같은 경우 이제 사자 들어가는 사사지직이라고 합니다. 사사지직.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양인이 있는 사람들이 군인, 경찰, 검찰, 의사, 약사 이런 직업들을 많이 갖게 되는 그런 특징이, 왜냐 무시무시한 양인과 그 다음에 칠사를 내가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건, 저는 사주를 볼 때 일단은 신약한 사주보다는 신왕한 사주를 저는 좋아하고요. 저한테 출산 태기를 맡기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저는 일간을 좀 왕하게 만들어서 태기를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사주에 대해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면 저는 충분한 설명을 다 해드립니다. 왜 이렇게 해줘야 되는, 생신을 잡아야 되는지, 날을 잡아야 되는지, 그리고 대운이 어떻게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가기 때문에 이 사주는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설명을 충분하게 하게 되죠. 그래서 5월의 병화가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 반드시 임수를 얻게 되는 것이고요. 이 임수만 있어서는 안 되고, 5월의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화는 왕하죠. 임수 자체는 4월에 절지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5월에 태지가 되기 때문에 수는 뭐예요?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재성인 금이 있어서 생수하여 임수를 보좌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천간으로 예를 들어서 경금이라든가 금 같은 것이 있거나, 아니면 지지로 신유금 등이 있어서 임수를 갖다가 생조해 주거나, 물론 해자수 등이 있어서 임수의 뿌리를 만드는 것도 좋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지로 신유금을 얻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5월의 병화는 임수를 얻고, 지지에서 뭘 얻어야 된다? 금수를 얻는 것이 좋은데, 자, 연지를 먼저 한번 볼게요. 연지를 보게 되면 인목이라고 하는 것을 얻었습니다. 인목이라고 하는 것은 병화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이 인목은 뭐죠? 인성, 편인이죠. 편인인데 중요한 것은 5월의 병화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왕하기 때문에 다시 인성이 있어서 병화를 생조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인목을 봐서 인목 회국하죠. 또 병화가 이렇게 투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은 화가 굉장히 왕하고요. 물상으로 보게 되면 사하라 사막에 태양이 쨍쨍쨍쨍 내리쬐는 것을 연상하시면 되겠어요. 어떤 분들 또 병이 병존한다 해가지고 안 좋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병이 병존해서 무조건 안 좋다가 아니라 5월이기 때문에 병화가 있는 것은 안 좋은 것이고요. 자월 같은 경우, 해월 같은 경우, 축월 같은 엄동설안에 병화가 또 있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조건 병이 병존해서 안 좋다는 것이 아니라, 있는 글자가 나한테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라고 하는 실질적인 쓰임을 봐야 되는데, 화가 왕한테 다시 화가 있을 필요는 없게 됩니다.
있기 때문에 병병이 변준, 오늘 같은 경우는 병조남은 좋지 않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임수가 연간에 이렇게 투출되어 있습니다. 이 임수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병화를 보강할 수도 있지만은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식혀줄 수 있는, 조후해 줄 수 있는 역할을 또 하고요. 금상첨화가 될 수 있다라고 하면, 개수까지 얻었다라고 하면 조금 더 좋은데, 이 임수가 요렇게만 봤을 때 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근데 저번 열흘 전에 일주가 병오 일주였습니다. 병오 일주. 이렇게 됐을 때 화가 굉장히 왕한 상태에서 임수가 뿌리가 없죠. 그래서 반드시 생시에서 임수의 뿌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진토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얻었습니다. 진토라고 하는 것은 물론 토이지만 중요한 것은 이 진토는 물기를 가지고 있는 습토가 되는 것이고요. 또 진토라고 하는 것은 수의 고지가 되죠. 고지. 그래서 이 진은 물론 토이지만 임수라고 하는 것이 진에 뭘 할 수 있다? 통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병호 일주였을 때 임수의 개념하고 지금 병진 일주 임수의 개념은 어떤 것이 더 좋습니까? 당연히 진이 있을 때 임수가 나은 것이죠. 그래서 병신일주, 지금 이민년의 병월에 우리가 병신일주 봤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병오일주 봤죠. 그 다음에 지금 병진일주가 되는데, 가장 좋은 건 뭐예요? 여기가 병신, 신금을 봤을 때 임수가 통근을 크게 할 수 있지만은, 진토는 수고이기 때문에 이 신금만큼 통근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이민년 병월에는 병신일에 태어난 것이 가장 좋고요. 그 다음으로 병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병호는 가장 좀 세 개 중에서는 가장 좀 안 좋은 날에 태어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진토를 봐서 임수가 미약하게라도 통근을 할 수 있을지언정 신금만큼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생시에서 다시 금수를 봐서 요 임수를 갖다가 조금 더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한 사주국세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무자시를 보도록 하죠. 무자시가 되게 되면은 좋은 점은 뭐냐면 자수를 얻었습니다. 자, 임수가 지지로 뿌리를 얻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해자수가 있거나 아니면 신금이 있거나, 또는 유금은 생은 될지언정 임수가 통근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진토가 있거나 축토가 있게 되면은 임수가 통근할 수가 있게 되겠죠. 뭐 다른 게 또 있을까요? 해자수 있으니까 자수 써갖고요. 이 정도를 얻어야지만 통근할 수 있죠. 그래서 임수가 진에 통근할 수 있고요. 자에 통근할 수 있는데, 자수하고 진하고 합을 하게 되니까 임수는 충분한 힘을 얻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좋을 것 같지만, 문제는 어디에 있다? 무토에 있다. 이 무토라고 하는 것은 왕토죠. 기토에 비하면 왕토가 되겠고요. 이 무토는 5월에 화만 왕한 것이 아니라 무토도 화하고 같이 왕하죠. 이거는 화토 동궁하기 때문에 병화만 왕한 것이 아니라 무토도 같이 왕하는데, 이 무토도 마찬가지로 5의 뿌리를 두고 진의 뿌리를 둔 무토이기 때문에, 이 무토가 하는 역할은 뭐냐? 임수를 파극하는 역할을 하죠. 그 다음에 병화를 보광이 아니라 얘는 회기무광이라고요. 회기무광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얘가 임수가 용신이라고 하면 얘는 용신을 극하고 병화를 회강하는, 쉽게 말하면 태양이 떠 있는데 먹구름으로써 태양을 가리는 역할, 그러니까 얘는 용신을 극하는 기신 역할을 한다. 꺼리는 역할을 하게 되죠. 이런 경우에는 목으로서 얘를 갖다 제거시켜야지만 온전하게 볼 수가 있겠고요. 더 안 좋은 생시는 바로 무술시가 되겠죠. 무술시가 되게 되면 진에 뿌리를 뒀던 임수였던데 진술충이 되게 되면 진하고 진술충이 되죠. 진 중에 있는 개수가 매몰되어 버리기 때문에 임수의 근원이 깨져 버리게 되고요. 역시나 무토가 임수를 극하게 되면 이 사주는 매우 불합리한 그런 사주가 되기 때문에, 무술시는 무자시보다 월등히 좋은 것이 아니라 매우 좋지 못한 그러한 사주가 되는 것이고요. 기축시 같은 경우도 역시나 무토만큼은 아니다 하더라도 병화를 회강하는 역할, 그 다음에 임수를 갖다가 매물까지는 아니지만은 탁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토를 많이 보는 것은 병화 입장에서는 좋지 못한 것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경인시 같은 경우에는 경금이 천간에 있어서 임수를 이렇게 생할 것 같지만, 중간에 이렇게 병화가 있게 되면 병화가 요 경금을 갖다 극하려고 하기 때문에 경금이 임수를 생하기가 좀 원활하지 않죠. 진토 하나에
경금은 생을 받고 있고요. 진토 하나에 임수는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이 사주도 금수가 왕한 사주다? 아니죠. 굉장히 약한 사주가 되기 때문에 운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 그러한 상황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신묘시 같은 경우 경인시하고 좀 비슷할 것 같고요. 임진시 같은 경우에는 또 다시 진을 얻었죠. 진진. 이것도 여러분들 또 뭘 걱정하냐면 진진자형이 되니까 선생님 이 사주가 나쁜 것 아니냐 이렇게 놓고 보는데, 진진자형 쉽게 말하면 토가 좀 왕해진다라고 하는데, 진진자형은 그나마 크게 걱정될 것은 아니다. 오히려 진술 충이 되는 것이 이런 것이 나쁜 것이지, 진진자형은 그냥 토가 좀 많아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천간에 무토기토가 투출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천간에 있는 임수를 파극하지 않고요. 지지에 있는 토이기 때문에 병화를 그렇게 심하게 회강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진진 두 개를 얻었기 때문에 임수의 뿌리가 하나가 더 생겼다라고 하는 좀 긍정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이 낫고요. 진진자형이기 때문에 나쁘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오히려 임진시가 경인시라든가 신묘시라든가 아니면 기축 무술시보다는 임진시 진진자형이라 하더라도 임진시가 더욱 좋은 생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계사시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임계수를 얻어서 이거 관사론잡이 아니고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셨네요. 이거 좋은 사주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 당연히 이것도 마찬가지로 진한의 계수 임수가 뿌리를 여기에 두고 있기 때문에 화가 왕하고 수가 좀 약하죠. 그래서 이 사주가 좋아지려고 하면 운은 어디로 가야 된다? 역시나 금수운으로 가서 수가 좀 살아나게 되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은, 예를 들어서 목화토가 많아지는 운, 특히나 예를 들어서 술운 같은 거 있죠. 무술이라든가 경술 같은 것이어서 진술충하게 되면 계수임시 뿌리가 날아가기 때문에 이런 대우는 매우 조심해야 된다. 갑옷이 을미시 마찬가지로 조심해야 될 그런 생시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나마 좀 나은 생시는 병신시. 이것도 병이 3개다라고 나쁘게 보지 마시고요. 핵심은 병화가 3개 있느냐, 병화가 2개 있느냐 있는 것이 아니라 용신으로서 임수가 튼튼해지느냐 튼튼하지 않느냐의 관점을 둬야 되지, 병화가 3개 있으니까 나쁘다 이런 식으로 사주를 보는 것은 잘못된 관점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임수가 진의 뿌리를 뒀던 것에 비해서 신금을 하나 더 얻게 되면 이 신금은 임수가 뿌리를 얻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신중에 경금이 임수를 생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 중에 제일 그래도 괜찮은 생시는 병신시 정도로 볼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병신시가 아니라고 하면 기해시 정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기토가 천간에 투출되는 것은 썩 좋은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뭐 오늘 중에서 고를 수 있는 생시, 그래도 바람직한은 병신시, 임진시, 기해시 정도 이렇게 보게 되겠고요. 나머지 생시들은 조금은 불합리하지만, 예를 들어서 뭐 경인신묘시라든가 계사, 갑오, 을미시 이렇게 태어났을 때는 운은 금수운으로 가야지만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